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자,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월요일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주말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감기가 걸려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잤고요. 어제는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출근했더니 정말 제보 전화가 많이 오더군요. 예, 시민들이 굉장히 전화를 한 10통 받은 것 같아요. 전화를. 특히 주말에 아마 네. 많이 하실 거예요. 주말에 혹시 콜센터 알바 쓰실 생각 없어요? 보면서 계속 지금 MB에 막 그러는데 제 텔레비전 안 켜놔서 제 또 그렇게 몇 시에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 저거 막 흥분해가지고 다들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그 와중에 저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또 막 그러면서 좋아하셔요. 그래서 일하는데 아무튼 좀 방해가 됐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오늘 이제 다 찾아서 확인해 보려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거는 시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도 그 뭐 샷의 문제라든가 뭐 자막의 문제 이런 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보시고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는 허거나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그것만 둔감해지는 게 보니까. 있어요. 예.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 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 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저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이장으로서 뭔가 좀 권한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밥을 사주세요. 안 털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겠어. 탈곡기를 안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럼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자, 나은 씨도 자기소개. 네, 예. 저는 민원련 배난 활동가고요. 신문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혈기왕성한. 네, 야한 거. 맨날 좋아하는. 아프면서 우리 민원연에서 가장 약한 제일 넘버 병- 3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가 제일 많이 내는 다들 1년에 한두 번은 아프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다가 아팠거든요. 그거 한 번 가지고. 저번 주가 1년 내내 제가 1년 본 내내 것만- 골골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입사해서 무슨 화이트데이인가 뭐 무슨 날이 있어서 봉우 씨한테 이게 돌리는 조그만 초콜릿을 줬는데 봉우 씨가 그걸 먹더니 이거 아프다. 이거 아플 줄 알면서 근데 먹었다면서 막 원망을. 네, 저는 제가 위장병이 선천적으로 있는 편인데, 네, 그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선천적으로 아픈데 하나씩은 있어요, 누구나.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는 꼭 먹어야 된다는 주의라서 아무튼간에 혈기왕성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막 골골대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이봉 활동가가 파마한 것을 보고 충격이었다며 참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 주신 충격이 잘 어울린다고요? 좋은 뜻으로 충격이었다는 거죠. 응. 그런 모 기자님이 있었습니다. 네. PD전화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PD전화. 누군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 말씀을 하신 게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PD저널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서. PD저널 언제나, 저희, 기사도 공유하고 그런 사이라서. 그런 좋아합니다. 사이야 또? 우리 거 올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PD저널 보고 참고하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어제 출근해서 보고서를 아주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나은 씨가 보내준 지난 2차 대선 토론 그 보고서, 신문 모니터 보고서 좀 늦었죠. 제가 빨리 줬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줬나 목요일 날 뭐 줬나 했는데 제가 너무 다른 일에 밀려가지고요. 검토를 못 했는데 뭐라고 썼어. 뭐 엎으시지요. 뭐 이렇게 뭐라고 썼어. 마음에 안 들면 엎으시지요.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 대선 토론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발표를 했고 사실 어제 토론을 보니까 2차 때나 똑같아. 오히려 좀 더 웃긴 이들이 많았을 뿐이지. 그 공방 있잖아요. 이제 송민순 공방 하는 거나 이런 거 거의 내용이 똑같고 여전히 정책보다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낳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 어땠어요?
전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TV 대선 토론회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계속 만났다가 근데 특정 후보가 저를 계속 웃게 해주셔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떡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네, 저도 안철수 후보 다시 봤어요. 정말 재평가하게 되는. 네. 좋은 토론이었어요. 이렇게 후보의 면면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취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정말 가장 불쾌했던 후보는 유승민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끊임없이 그 문제로 계속 돌아가는 계속 이 문제로 공방을 몰아가는 주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적도 지난번에 그분이 하신 맞아요. 거죠. 이분은 정말 아주 심각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끌어내던가. 정말 그거 있잖아요. 막 색깔론 발언하면 의자 뒤로 확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제재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 얘기하려고 저쪽에서 심상정 후보가 뭘 얘기를 하면 또 자기 그거 텀 때 그런 얘기를 꺼내고 해서 완전 토론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주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페이스북에 저도 그런 거 봤는데 이게 이제 성관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입을 사회자가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2차 때도 그랬는데. 근데 토론이 막 산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계속 그 초만 이야기를 하고 제재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이거를 우리가 2시간씩이나 거의 2시간에 가까이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모든 국민이 촉을 세우고 있는데 왜 이런 그 홍준표 후보가 말한 초등학생의 토론 같은 것을 보고 있어야 하나. 이거 국가적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말입니다. 또 스탠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하라고. 그래서 JTBC 토론회가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거긴 또 사회자가 또 손석희 앵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당에서 손석희 앵커하고는 못하겠다고 또 항의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받았더라고요. 네, 받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토론회 중계도 끝났고, 저는 어제 출근해서 그래서 나은 씨가 한 그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신문모니터위원회가 만든 여론조사 보고서가 또 이제 3차가 나왔어요. 참, 처음에 안 한다 그러더니 꼬박꼬박 잘 내주는 아주 기특한 우리 분가입니다. 차라리 안 해주는 게 우리 배난 간사한테 편했을 텐데. 네, 일만 늘어나서. 우리 지금 방송모니터위원회도 이제 보고서가 나올 텐데, 우리 방송모니터위원회는 처음부터 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짜증났는데. 농담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열정이 넘쳐서 2개씩 줘요 또. 어머나. 우리 회원들끼리 논의를 하더니 이걸로는 안 된다. 2개씩 내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내 마음을 아는구나 걔네들이. 내 고용주가 민원연인지 분과원들인지. 한결에. 근데 저는 어제 제가 혹시 보셨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한겨레를 되게 비판하는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한겨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준영 기자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손준영 기자가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 상을 한겨레의 블랙리스트 보도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민원연에 오셨고 그때 오셨을 때 너무 도인네 형 그 모습으로 막 내가 이런 상을 받으러 여기 오다니 막 이렇게 굉장히 쑥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젊은 애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상 받으러 와서 되나 막 창피하게 막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 자체는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본인이 이제 발굴한 것이라서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이제 뭐 최순실 게이트나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도 막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풀이에 와가지고 근데 막상 상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다. 저희는 굉장히 좋은 분으로 사실 많은 분들께 좋은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겠지만 그래서 손준영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손준영 기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있다는 그 사건의 경위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추억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이랑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게 한겨레 사원들끼리 술을 마시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건데 지금 현재의 한겨레 보도가 이제 본인들에게 이제 뭔가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부러 한겨레가 무슨 그런 일을 벌린 건 아니잖아요. 한겨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두 직원이 술을 받고 몸싸움을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거는 경찰에서 뭐 조사를 해서 할 거고 한겨레도 뭐 최대한 해야 될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한겨레 그동안 한심했는데 뭐 망조가 들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그 명복을 비는 멘트는 안 하고 다른 식의 그런 비아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댓글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았거든요. 저도 사실 누가 나를 욕하는 거 무서워하니까 뭔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근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겨레도 또 철저하게 그 진상 규명하겠다고 네. 보도로까지 냈으니까 네, 아무튼 기다려봐야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저는 정말 털 게 많아요. 그럼 오늘은 그럼 오늘 혼자 하셔도 되겠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저는 진짜 털 게 많아서 저 먼저 한 게 먼저 네네네. 하고 예.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이 페이스북인데요. SNS 페이스북을 저희가 원래는 양적 분석을 해서 막 뭐 몇 건, 몇 건, 뭐 정책이 몇 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너무 별 차이가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1차나 2차나 별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 쓰는 친구랑 이거 뭔가 새롭게 뭐 이렇게 센 거 이제부터는 양적 분석하지 말고 당일 대응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당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침해설 있잖아요. 그 침해설을 부추기는 그런 그 글들을 자꾸 올린다는 거죠.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근데 이제 사례를 보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 침해 의혹 제기한 블로거 결국 반성하고 글 내립니다라는 글과 그러니까 기사와 문재인 침해 의혹 제기한 블로거 근황이라는 기사 두 개를 중앙일보에서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이 3월 27일 아까 말한 그 결국 반성하고 글 내립니다. 이 게시물에서는요. 신중하지 못한 구성, 표현, 첨부 자료에 대해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블로거의 말을 그대로 위에 적어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 너무 약하잖아요. 문재인 침해설로 지금 반성한다는데 신중하지 못한 구성, 표현, 첨부 자료 마치 문재인 침해는 뭔가 사실 뭔가 근거가 있는데 자기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약간의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 한마디로 이 의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신중하지 못한 표현과 구성에만 그 문제가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4월 6일 날 아까 말한 문재인 침해 의혹 제기한 블로그 근황이라는 그 글에는요. 문재인 침해 증상 8가지 보여라는 그 글을 게시했던 분 점점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멘션에 멘션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일부러 멘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사가 중앙일보 페이스북 화면 게시글에는 문재인 침해 의혹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면요. 멘션과 기사를 보면 그냥 문재인 침해 의혹을 제기한 블로거 근황 이게 제목이거든. 근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전혀 그러게요.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거 한마디로 문재인 침해를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그 침해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사진들 있다. 진짜 보여줘야 돼요. 이거. 네. 중앙일보가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침해라고 생각되는 이런 장면을 그러니까 조는 장면 잘 이런 안 보이실 것들을 텐데,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졸고 있거나 이런 것만 사진을 모아가지고 딱 그 페이스북 게시물에 올려놓은 거죠. 나쁜 사람이네. 네. 나쁜 사람이네. 예,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뭘 했냐면요. 조선일보가 4월 13일 날 기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재용, 이재명, 유승민, 유시민으로 잘못 불러라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눌러보니까 이 기사가 태그가 걸려 있는데 문재인 침해라고. 태그가 문재인 침해예요. 해시태그 걸려 있죠. 있는 예, 해시태그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말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유통시키려고 하는지 그 속내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침해라는 이렇게. 걸로 연결시키려는. 근데 이게 대선 토론 관련해서 딱 2개 올렸어요. 얘네가 조선일보가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근데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올린 2개가 이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재용, 이재명, 유승민, 유시민 이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북타격하면 미 말리고 북에도 연락 뭐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뭐라 그러지 색깔론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가 문재인 치매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직접 보면은 그 아까 말한 대선 토론 문 이재용 이재명 유승민 유시민으로 잘못 불러 이 기사 밑에 문재인 치매 루머라는 샵을 이렇게 해시태그를 딱 걸어놓은 게 얘네 정말 어떻게 이런 뻔뻔한 짓을 할 수가 있지? 심지어는 3D 프린터까지 해시태그로 달아놨어요. 네, 3D 프린트도 올라. 아무 상관없는. 끝장 토론을 제안, 첫 대선 후보 토론 이렇게 4개의 해시태그가 걸렸는데 진짜 굉장히 악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댓글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쁜 댓글들이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댓글까지는 모니터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런 식의 글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정말 너무 심각하다. 한결같이 악플들이. 네네. 어떤 문재인 치매다 뭐 이런. 뭐 거죠? 진심 이 정도면 알츠하이머임. 정치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찍을 듯. 뭐 이런 식의. 안철수 보고 배철수라고 할 듯. 뭐 이런 그건 좀 재밌네 그거. 네, 그거 재밌네. 이쯤 되면 치매 진단서 전 국민에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막 달렸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문제가 진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태그 다는 거 이런 걸로 장난을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신문 다음에 할까요? 네. 신문 일단 토론회 지난번 거랑 이제 지난번 2차 토론회랑 이번 3차 토론회 해서 지금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쭉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토론회도 토론회인데 어쨌든 지금 지면을 지배하는 이슈는 송민순, 네, 유엔 인권결의안 그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월요일자 신문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건 조중동이긴 한데 그 중에서 동아일보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칼럼이 나왔냐면 김순덕 논설 주간이 김순덕 칼럼에서 안철수는 왜 문재인의 이념을 묻지 않나 이런 칼럼을 내놨어요. 근데 부제가 국민의 부담을 주는 14선언, 국법법 폐지의 평화협정까지 북한과 같은 주장하는 이유 뭔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념 밝힐 책무 있다. 이런 부제를 달고 있고요. 내용은 이거예요. 안철수는 문재인의 이념이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여태까지 묻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그러면서 대체 왜 문재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부담은 아랑곳 않고 사드 사실상 반대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까지 북한과 거의 같은 주장을 하는지 국민은 알아야겠다. 문재인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말했던 색깔론 종북머리가 아니다. 이런 뭐 인권 변호사 뭐 이런 거 해서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물어보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놈의 이념 때문에 사람의 가치관이 정해지고 정당의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시를 드는 게 기가 막힌데요. 공안검사 출신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노무현에 대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봤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그런 이념을 가졌는지 국민 모두가 알았다면 대통령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념 지향성을 숨김없이 밝힐 책무가 있다. 이거를 고영주의 발언을 인용한 거예요.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고영주 발언 지금 벌금 나온 거 아니었어요? 네. 명예훼손으로 걸린 그 발언을 무슨 되게 검증 발언인 것처럼 인용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아마 벌금 맞은 건 문재인 후보한테 공산주의자 벌금 맞은 거고. 이 김순덕 논설주간 제가 되게 기억이 나는 게 분과원들이 작년에 제일 최악의 칼럼 뽑았잖아요. 근데 그때 김순덕 논설위원회 칼럼에 대해서 분과원들이 그 코멘트 달면서 의견을 이렇게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글은 일단 빈정이 상한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열받게 사람을 만든다. 긁는 게 있다. 다 그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심각한 분이십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을 인용을 하신 분이네요. 네, 말들 하고 있고요.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저기 언론노조 벽에 붙어있는 부역 언론이 그 50인 거기에 여자가 2명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여자가 물론 나쁜 걸로 그 여자가 안 들어있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50인 중에 여자가 딱 2명 여자 언론인이 딱 2명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약하다. 우리 정말 분발해야 아, 된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순덕. 김순덕 위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김순덕 아니었어요. 아닌데 김진우. 근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전 거예요. 정말 이분은 들어가야 되는 정말 분이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네네네. 정말 충분히 예,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여성 언론인 중에서도 가장 큰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날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같은 경우 사설 제목도 보통이 아닌데요. 22일 날은 사설 제목이 송민순 문건 파동, 문 후보 정직성 시험대다. 또 24일에는 동아일보가 또 바뀐 송민순 문건 해명, 문 대북감보다 진실성 문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명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이 21일에는 북에 물어보고 기권, 선거 전에 판명 나야 한다. 24일에는 문 집권 때 북이 싫다고 하면 안 할 텐가. 저는 이 조선일보 사설도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굉장히 일단 평상시 사설의 한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크게 사설 썼는데 내용은 동아일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 측에서 내놓은 해명으로는 해명이 안 된다. 그리고 문 후보 예전에 말했던 거랑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뭐 어쨌다고 했다. 이거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결과적으로 물어본 거 아니냐라는 네네.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도 사설 문재인 송민숙 문건 진실 밝히는데 앞장서라. 이게 22일 사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정상적인 대부분의 다른 매체들은 대북 적개심 정쟁 말고 한 번 더 위기 해법 놓고 겨뤄라. 경향신문 사설이고요. 한겨레는 또다시 북풍으로 대선은 어지럽힐 생각인가 이런 얘기. 한국일보 빗나간 안보 논쟁으로 대선 분위기 얼룩지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상식적인 말들이잖아요. 논란거리가 절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끌고 오는 후보나 그걸 계속 받아 써주면서 무슨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사설을 써가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이나 공범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어저께 심상정 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그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계속 물어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평화통일의 뭐 대상이자 주적 그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계속 얘기하면서 오히려 막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 막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런 김순덕 실장의 발언은 물 건너갔다. 안철수 후보가 본인도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만한 저기가 아니라는 판이 지금 이 판이 그런 판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다는. 박지원 대표 때문에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방송도 털어볼까요? 네. 방송 방송도 똑같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 보도가 상당히 지난 주말간 많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21일, 22일 관련 보도량을 집계를 해봤는데 TV조선이 아주 보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KBS 5건, MBC 6건, SBS 4건, JTBC가 8건, TV조선은 무려 17건, 채널A 7건, MBN 6건입니다. 부역 언론이냐, 부역 언론. TV조선은 21일, 22일 이틀간 송민순 관련 보도만 17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8, 9건 한 겁니다. 놀라운 거는 22일 토요일 날 이 보도가 아주 집중이 됐는데 TV조선이 토요일 날 22일 날 전체 대선 보도량이 13건입니다. 그중에 10개가 송민순 보도예요. 야, 대박이다. 거의 뭐 여기다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송민순 관련 보도에서 눈에 띄는 방송사가 2방송사입니다. TV조선 말고 하나는 어딜까요? MBC. 네. 네, 요새 이런 사안에서는 뭐 요즘 MBC가 부질없는 퀴즈가 정답은 영문이에요. 사실 KBS는 굉장히 얌전한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KBS는 완전히 묻혔어요. 네, MBC 덕분에 아주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MBC 보도의 특징은 뭐 이틀간 6건이니까 뭐 보도량은 그렇다 치고 MBC 보도의 특징은 문재인 후보 측의 반론이나 입장을 다뤄준 보도가 없다. 다른 방송사들은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만 따로 한 건으로 떼서 다루는 보도가 다 있어요. KBS 1건, JTBC 2건, TV조선도 3건이나 있고 채널A 1건, MBN 1건. 없는 방송사가 SBS랑 MBC인데 MBC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없는 거고 SBS는 왜 없냐면은 SBS는 이틀 동안 보도량 자체가 4건밖에 안 돼요. 4건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건은 쟁점 정리 보도예요. 이러이러한 쟁점이 있고 양측의 주장이 이렇다 이렇게 비교해주는 보도고 나머지 2건은 송민순 vs 문재인 이렇게 공방으로 처리한 보도입니다. 근데 MBC는 이제 물론 공방으로 처리한 보도가 한 건 있긴 한데 아예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만 다뤄준 보도가 없다는 점. 이 점이 좀 눈에 띄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MBC 보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문재인 후보를 이 MBC가 직접 비판한 보도가 2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송사에서 잘 안 보이는데 MBC랑 TV조선만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MBC랑 TV조선의 보도, 이 비판 보도의 수위도 좀 다른 게 MBC가 훨씬 세요. 그래서 MBC의 이제 대표적인 보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 자체는 사전 문의였나 사후 통보였나라는 제목에 이게 MBC가 이 사전 문의 사후 통보를 이게 처음 논란이 됐던 지난해 10월에도 계속 이걸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사전 문의면 뭐 좀 괜찮고 뭐 사후 통보면 아주 문제, 뭐 종북이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뭐 아무튼간에 이제 쟁점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이 보도가 딱 보면은 뭔가 사전 문의인지, 그러니까 미리 물어본 건지, 아니면은 결정을 하고 그 통보를 해준 건지, 그거를 이렇게 따져보는 보도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보도인데 보도 시작하는 앵커의 멘트가 뭐냐면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에 대해서 기권을 결정한 뒤에 이를 북한에 통보한 거라고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그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보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앵커가 보도를 시작하는 처음 그 말 자체가 이미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은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그 당시에 있다는 메모, 노무현 대통령으로 받았다는 그 메모 있죠? 그 메모를 이렇게 자막과 함께 크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메모의 내용 아실 거예요. 만일 남측의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렇게 써 있는 그 메모를 이렇게 내용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기자가 설명을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한 것이다. 이게 송민순 전 장관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MBC가 이런 설명 직접 하고 있어요 기자가.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설명이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한 것이라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도 있고요. 또 하나는 MBC가 덧붙인 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문구가 있어야 한다. 이게 MBC가 다 한 지적이에요. 근데 이게 따져보면 이게 다 송 전 장관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송 전 장관의 말을 한 번 인용을 하긴 하는데 송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라는 식의 보도가 아니에요. MBC가 이런 지적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다 하고 그냥 MBC 기자가 직접 전달하는. 네. MBC는 아예 송 전 장관 입장이 서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리포트가 비슷한 보도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그나마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하나는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꾼다. 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네, 뭐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2건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는데 제가 아까 TV조선도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을 비판하는 보도가 2건 있다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MBC처럼 이렇게 직접 문 후보 측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는 아니고 문 후보 측이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문 후보 캠프 안에서도 말이 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성준 TV 토론 단장은 SNS에 그거 좀 북한에 물어봤으면 뭐가 문제냐? 라고 썼다 지웠다. 근데 문 후보는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권을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이 약간씩 다른 거죠.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이제 측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리포트 자체가 TV조선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에서 말이 다른 거는 사실일 수 있죠. 사실이긴 한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TV조선이 리포트를 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TV조선은 이제 그런 보도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이 프레임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단 보도량이 17건, 이틀간 17건이라는 거는 노골적으로 이걸 쟁점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보도의 대부분이 그냥 이 보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게 문제다 하고 이제 완전히 이슈화를 한 거죠 지금. 이 TV조선 보도 중에서 하나 돋보이는 보도가 있는데 22일 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일요신문 인터뷰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물어봤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근데 이제 물어본 게 뭐 북한에 찬성한다고 문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권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통보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남북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계속 같이 갈 것이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이제 통보했다는 입장인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김만본 전 국정원장이 본인이 북한의 그러니까 남북 채널을 통해서 물어봤다고 했다. 근데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북 채널로 북한이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휴민트 또는 정보망을 이용해서 동향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치고 나온 거거든요. TV조선이 이거를 이제 20일 날 3건이나 보도를 했는데 다른 방송사들은 한 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를 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한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다고 반박을 했다라는 공방 보도를 한 건씩 한 겁니다. TV조선은 이거를 3건이나 보도하는데 그중에 한 건만 공방 보도고 나머지 2건은 상당히 하태경 의원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말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근데 중요한 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 일요신문 문제가 된 일요신문 인터뷰가 뭐냐면 이제 3월 31일에 있었던 육성 인터뷰인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물어봤다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을 취소해요. 아니 물어본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전통문식 원래 전통문 방식으로 하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수정하시거든요. TV조선이 그러니까 전반 보도 이렇게 뉴스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뉴스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말이 다르다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다가 굉장히 뉴스 후반부에 있는 이게 기자랑 대담하는 형식의 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야 기자가 딱 한마디 이걸 말을 해줘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물어본 건 아니라고 정정을 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다른 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V조선이 굉장히 이쪽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도 사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인터뷰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기권 결정을 했다는 건 확실해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미리 결정했고 북한에 뭐 물어봤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원론적인 입장 남북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그냥 알려준 것뿐이다. 이게 주장의 핵심인데 하태경 의원은 그 말 쉽게 말하면 꼬투리 잡아서 지금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고 TV조선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잘 보도도 안 해주는데 네. 오히려 송문순 장관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네.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에 물어보고 자식할 것도 없었는데 송 전 장관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송 전 장관이 2007년 11월 16일 그 관련된 첫 대통령 주재 회의 날 회의 끝나고 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거의 사퇴할 것처럼 편지를 썼죠. 노 전 대통령이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마이뉴스가 23일 날 낸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북한에 물어보자고 한 건 송민순 전 장관이라는 주장이 또 나왔어요. 네. 그 관련된 쪽지도 지금 이제 공개하겠다고 하셨죠. 그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송민순 전 장관 본인이 쓴 자서전에도 본인이 그렇게 찬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인이 주장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본 결과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본인이 알아본 결과로. 네. 그러니까 본인도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뭔가 의중을 떠보는 일 자체는 문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문재인 후보가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지금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MBC와 TV조선이 상당히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TV조선 지금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은 다 털었습니다. 네. 진짜 송민순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래서 전 이제 이거 나쁜 보도로도 분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카운팅만 계속 하려고요. 우리 이제 작년에도 송민순 때문에 얼마나 진짜 들들 볶였는데 그때 뭐였지? 송민순, 최순실 2개를 가지고 맨날 카운팅하고 있었는데. TV조선이 작년 10월에도 송민순 보도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종편 일단 종편 시사 토크쇼를 우리가 양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양적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공만 많이 들고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보수 진보 그 중도 패널 성향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해보니까 별로 뭐 맨날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출연자가 변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래서 두 번째 양적 분석을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자막을 분석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막을 분석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다는 못하겠다 해서 모든 그 모니터원들이랑
관계자 회의를 해서 가장 자막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정하자 했더니 채널A의 뉴스 특급과 채널A의 정치 데스크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그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4월 5일에서 4월 11일까지 주간에 방송했던 뉴스 특급과 정치 데스크의 모든 하단 자막이 또 여러 개잖아요. 위에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밑에 시종일관 깔리는 그 자막 있죠. 그 자막을 모두 전수를 다 정리를 했어요. 진짜 좀 무식한 그런 모니터를 한 거죠. 정말 고생하는 그런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스특급과 정치 데스크가 내보낸 5일간의 방송에서 내보낸 5일인가? 7일이다. 내보낸 자막이 2,630개였대요. 그런데 무조건 한 번 지워졌다 다시 뜨면 똑같은 자막이어도 그냥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없어졌다가 또 딴 사람 나올 때 또 뜨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두 카운팅을 했는데 상당히 양이 많았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분석할 만한 것들은 뒤에 내용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막 유형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따옴표 제목 그 인용 많아요. 자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뉴스 특급 같은 경우에는 43.8%, 정치 데스크는 45.1%,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게가 다 따옴표 자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출연자가 하는 말을 자막으로 쳐줘야 되잖아.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출연자 발언을 자막으로 해준 것이 채널A 뉴스 특급은 한 건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치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4건 있었어요. 0.4%밖에. 예, 0.4%.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발언을 자막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발을 그냥 자막으로 까는 거예요. 방송사가 원하는 방송사에서 출연자가 하는 말은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예. 그냥 그림이야. 그 사람은 떠들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자막을 많이 봐요. 발언 내용은 산만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집중해서 계속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자막을 많이 보는데 자막으로 계속 어떤 주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막에서 어느 당을 가장 많이 언급했느냐를 보니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언급한 경우가 총 두 프로그램 모두 다 합쳐서 32.2%. 였고요. 1위고요.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후보를 언급한 경우가 29.8% 2위였습니다. 근데 뭐 이 두 개는 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1위, 2위가 뒤집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용의 문제지 네. 누구 더 많이 말했느냐 중요하지 않은데 정의당 또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0.3%. 총 9번만 자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적은 전체 2,630개의 자막 중에서 9번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적은 자막이죠. 게다가 심상정 후보 관련된 자막이라고 나온 게 이런 거래요. 심상정 학점 안 보는 외국계 기업 노려야 유리. 심상정 아들 이우균 훈훈한 외모로 관심 모아. 노회찬, 홍준표 악질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 요런 게 심상정 후보에 관련된 심상정 후보랑은 후보 전혀 관련이 네, 없는 내용들이. 정의당 관련된 그런 자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막의 유불리를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자막이 나오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리한 자막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유불리를 우리가 계속 하는 식으로 좋은 자막은 1점, 나쁜 자막은 마이너스 1점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423점이 나왔고요. 국민의당은 플러스 81점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마이너스 39점, 바른정당 플러스 2점, 정의당 플러스 2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그 내용에서 부정적인 자막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표 처리한 인용 자막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다운표 처리가 특히 노무현 그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 그리고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이 두 개의 문 후보의 의혹과 관련돼서 55번을 자막을 쳤대요. 근데 이 55번 중에서 37번이 그 인용 자막, 다운표 자막인 거예요. 근데 이 다운표 자막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그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는 빌미하에 검증 없이 그냥 의혹을 다다다당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자막이거든요. 그래서 다운표를 빅자하여서 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혹을 막 부풀리는 저런 자막을 밑에 계속 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뭐라 그럴까 따옴표 아무튼 제가 이 따옴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이 따옴표 자막은 어떤 형식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안철수 의혹을 전하면서 황당하게 주체를 계속 민주당으로 처리하는 자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혹은 민주당이 안철수를 때리는 것이다. 라는 자막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4월 7일 날 안철수 후보 딸 의혹과 아내 특혜 채용 의혹을 54회 그 정치 데스크에서 하루에 54회 내보냈대요. 근데 의혹을 전하는 거는 대부분이 민주당 측의 발언을 인용하는 식이었대요. 그래서 전재수 한 다음에 따옴표 안철수 딸 한국어도 잘 못해 따옴표 닫고 또 전재수 안철수 교육개혁 말할 자격 있나 민주당 측 따옴표 치고 교수 임용 당시 자격 미달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일 뿐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자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신정수법으로 아무 내용에서나 문 후보를 끼워 넣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정수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썼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5.18 묘역 박명록의 오기한 해프닝을 전하면서 그 5.18 묘역에 간 홍 사사로울 사를 죽을 사로 이런 자막을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자막을 7, 8번 이렇게 14번을 내보냈어요. 이런 자막을 그 홍준표 관련된 자막을. 근데 그 자막 속에 중간에 팽목강 찾았던 문재인 날짜 잘못 써 제작성 이런 자막이 쓱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저도 상관없는데 문재인 거 그리고 문 팽목항 박명록에 4월 썼다 3월로 수정 문 팽목항 박명록 고맙다 표현 논란도 이런 식의 문재인 후보 관련된 자막을 굳이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 얘기하면서 쓱쓱쓱 3개를 집어넣는 식이고요. 그다음에 정치데스크 4월 6일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음표를 너무 이제 자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이은 악재 노 사돈 음주 사고 은폐 문 개입 해서 물음표를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넣는 자막은 뭔가 더 의혹이 있다는 인상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안 후보의 약진을 강조하는 이거 되게 이런 웃긴데, 이거. 보도들이 있습니다. 전체 자막 중에서 260개의 자막이 양강구도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시기가 딱 그 문안 양강구도가 화두로 떠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문안 양강구조 열심히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날 그 4월 7일 날 안철수 서울 충청서 문재인 앞서라는 자막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렇게 나갔잖아. 심심했나 봐. 그 다음에 바로 문재인 서울 충청서 안철수에 뒤져. 이렇게 자막이 나갔어. 자막이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나가는 거예요. 놈들이야 진짜. 이거 무슨 초등학생 국어 문제도 아니고. 예. 그렇지 그걸 바꾸는 국문학습. 이런 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그 이때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겼을 때잖아요. 어찌됐든 여론조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 여론조사 1위가 대통령이 되었다. 자고 이래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조사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픽스될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여론을 유도하는 자막을 냅니다. 그래서 6번 중 5번이 한 달 전 1위 후보가 대통령 됐다. 이게 자막이에요. 그다음에 한 달 전 지지율이 당일까지 대선 D-30 법칙 이런 자막을 초반부에 9번을 뉴스특급에서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대선 D-30 지지율 2위 지금 결국 역전 못한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희망을 막 하고 담는 그런 자막을 합니다. 불과 한 2주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채널엔 요새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럼.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거의 판은 끝났구나.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막 주는 그런 자막을 하고요. 그리고 뭐 문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 부정적인 해석을 더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자막이 많은 그 경우가 뭐 문 후보의 안희정 충남지사 방문 사실을 전한 뉴스특급 그러니까 뉴스특급의 4월 7일 보도인데요. 정 떨어진다더니 안희정 문 돕겠다. 문 비전 없다더니 안희정 힘 모으겠다. 그러니까 뭔가 앞에 꼭 부정적인 말을 계속 집어넣어. 이게 제일 웃기네 이게. 문 급거 충청 방문 아넥시트 맡기 위해 안가님. 아넥시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넥시트. 중앙일보가 이게 아넥시트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해설하면서 이런 단어를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런 좀 잘 만들어내. 네. 안희정 기사 진짜 빠져나간다. 네. 아넥시트. 근데 그게 안철수 쪽 문재인으로 안 가고 안철수한테 간다 막 이런 해석을. 네.
아무튼간에 이런 재미있는 자막의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자막으로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패널은 굉장히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계속 엉뚱한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는 패널이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 진보 쪽에서 나오는 패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밑에 자막은 완전 다른 부정적인 자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우들이 너무나 우리가 많이 여러 번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편에서 이 자막 문제를 지금 이게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는 못할 것 같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너무 이랬다.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게 자막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게요. 예. 이 사실 종편 방송사들의 이 주요 타겟층과 이 블루오션이 어디냐면은 지하철역, 네. 식당 이런 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곳에서 소리 안 사람들이 나오게, 많이 봐요. 네, 특히 많이 고령층 틀어놓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막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막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 체크한 거죠. 한번 또 다른 또 재미난 걸로 파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딱 3개 이거 아주 웃기는 것만 해볼게요. 그 이승훈 변호사라는 사람이 MBN에 나타나가지고 문 후보 유세차 사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유세차 사고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세차 그 사고 관련해서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지금 기사들이 계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론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말을 하는 지금 언론에 외압을 넣었다는 뭐 그런 식의 그런 주장이잖아요. 거죠. 예. 뭐 근거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회자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가 뒤에서 그런 뭐 그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튼 본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의 뭐 우리처럼 모니터한 거라도 가지고 나오든가 뭐 몇 분 포털에서 내려갔다는 근거라도 가지고 나오든가 해야지. 그냥 언론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려갔다. MBC 보시면 되겠네. MBC 보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MBN 패널 정궁기 교수 요즘 항의 전화 좀 저희가 많이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MBN의 뉴스앤 이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지지율 2% 나오면 선거를 앞두고 결단을 내리는 게 상례입니다. 굉장히 지금 비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정 의석수가 된다고 그래서 지지율 2%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10% 이상의 다른 후보들하고 똑같이 미디어에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종합뉴스를 보면 기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의 활동인가 생각하게 된다. 저는 과분하게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 진짜 얘기 막 하는구나.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1차 토론 때 뭐가 재미없었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시간 없이 토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배제될 가능성이 없이 내일 또 하게 될 텐데 이건 뭐 선거가 아니더라도 다음 어떤 때는 선거 규정을 좀 바꿔서 적어도 5% 미만의 후보들은 기계적 균형에서는 배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거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이 사람은 언론을 이해를 너무 못하는 거고 선거에서 단순히 이 사람이 당선되느냐 안 당선되느냐의 차이가 그것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꼭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정당에 대한 소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최대한 많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완전히 그냥 당선자 한두 명만 가지고 우리는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포스터를 칭찬하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거 보다 진짜 울었어. TV조선이랑 3사가 다 똑같이 해요. 굉장히 국민의당 포스터 있잖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화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3사가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천재가 만들었다, 광고 천재가 만들었다 하면서
그 광고 천재 이재석 씨가 만든 다른 작품들도 광고들도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 양파를 높이 든 그것을 대해서 TV조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 백신 V3를 의미한다는 네티즌 분석이 나왔는데 국민의당이 확인해봤더니 맞다. 그 V3 성공 신화를 떠오르게 하려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별도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한 게 아니고 당 경선 현장에 찍힌 그냥 뜨끈뜨끈한 사진을 썼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차별화된 이런 홍보 전략을 썼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재석 씨를 칭찬을 합니다. MBN에서는 포스터에 당명을 안 넣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김명준 앵커가 막판에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기 위해서 일부러 포스터에 당 이름을 굳이 넣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억측인가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행자들이 저는 그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오히려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채널A가 제일 웃겼어요. 채널A의 정치데스크에서 4월 17일에 너무 열심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재석 씨, 그 천재 이재석 씨를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하기 전에 이미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뭐 이 V자를 그린 것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화제성이 확실히 있었다. 지금 포털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고, 이 얘기를 꽤 많이 하는 것을 감지했다라면서 포스터를 엄청 칭찬을 하다가 광고 천재 이재석 씨인데요. 일단 작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작품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왜 광고 천재인지를 또 설명을 한 다음에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 인터뷰에서 빠방 이재석 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후보를 돕는 전속 디자인 회사나 홍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자문을 들여서 만든 코칭을 좀 해드렸고요. 코칭은 별거 없었고 그냥 있는 사진에다가 그냥 글자를 최대한 적게 넣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터가 아무튼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닌 걸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죠.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재석 씨가 이번 포스터 어디에 주안점을 둬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빨리 쉽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홍성규 씨가 너무 당황했어. 진행자가. 그래서 빨리 쉽게 만드는 것? 그런데 참 대충 만들었는데 이 정도 화제를 몰고 왔다. 광고 천재가 맞으신 것 같아요. 라고 다시 또 극찬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재석 씨가 제가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모르고 이게 자꾸 국내에서 있다 보면 누구 도와줬다고 하고 누구 친하다 그랬다고 그러면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막 그래서 제가 안 알리고 싶은데 하도 이슈가 되니까 수소문해서 알아봤나 봐요. 라고 말하면서 불편함을 표시를 합니다. 가장 웃긴 거는 홍성규 씨가 V자로 뻗은 팔이 V3를 형성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재석 씨가 단호하게 부정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내가 가수 성함은 모르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가요? 누가 하늘로 손을 쫙쫙 뻗으면서 춤을 추니까 북한에 보내는 수신호가 아니냐 그런 온갖 해석이 있었는데 사실 이 포스터에는 아무런 기획 의도가 없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야 이분 단단히 화가 나셨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에 회자되는 것 자체가 싫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치적 기획이 들어가지 않은 포스터라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맞다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해몽을 그렇게 한 거지 자기들은. 근데 채널 A는 엉망진창이네 진짜. 채널 A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국민의당을 띄워주려고 이재석 씨하고 어렵사리 통화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난리 정말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미리 인터뷰를 해보고. 그러니까 사전 인터뷰도 안 했나 봐. 막 졸라가지고 그냥 한 거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종편들은 진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나 봐요. 그럼요. 됐으면 좋겠는 수준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너무 우습지 않아요? 이재석 씨 완전히 짱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솔직한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미디어 탈곡기 너무 길게 했죠. 너무 길었습니다. 예, 잘 편집해 주시고요. 여러분,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